내가 일반 건축물하고 토지까지 같이 컨설팅 보고서 쓴 것들 같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현황 지목이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현황 지목이란 법정 지목과 무관하게 토지의 현재 실제 사용 용도죠. 그쵸? 그러니까 법정 지목이라고 있고 현황 지목이라고 있어요. 지목이 똑같은 게 아니라 법적 지목으로는 전으로 쓰고 있는데 그쵸? 시골에 가면 법적 지목은 다 전으로 되는데 토지지장을 띄워보고 지적도를 띄워보면 토지지장을 띄워보면 법정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뭐로 쓰고 있냐?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왜 우리 일반적인 식당 같은 거 서울 지금 백숙집 같은 데 가보면 넓게 자갈 깔아가지고 주차장 쓰고 있는데 맞죠? 그걸 딱 띄워보면 거의 90%가 뭐로 쓰냐면 전이에요. 전. 농지란 말이에요. 농지는 주차장이 아니죠. 주차장은 주차라고 다 따로 있다고. 아니 차라고 또 따로 있다고. 그쵸? 근데 법정 지목과 현황 지목이 틀리죠. 그쵸? 그러니까 법정 지목과 현황 지목이 틀려버리면 건축 허가를 못 받아요. 나중에 토지를 중개할 때 항상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현황 지목과 법정 지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농지는 어디에서 법률이 정한다면 농지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예, 농지법.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현황 지목이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다 지목이 있어요. 이 땅도 지목이 뭘까요? 지금 이 빌딩의 토지 지정을 떼어보면 여기에 28개의 지목이 있거든요. 법정 지목이 28개 지목에 내가 4개는 별로 거의 안 쓰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개할 일도 없고 해서 빼버렸고 24개만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컨설팅 보고서에는 굳이 안 쓰는 걸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28개 지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이 땅에 딱 지금 띄워보면 요거는 뭐로 돼 있을까요? 대지. 건물. 그죠. 대로 돼 있겠죠. 대로 지었으니까 이게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겠지. 그렇죠? 대로 왜냐면 이게 여기 대지가 이걸 건축해야 되고 대로 터치하겠죠. 그럼 농지를 전답 과수원을 이걸 앞에서 농지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 이걸 농지라고 비도시적 땅에 농지라고 불러요. 저는 밭을 얘기하고 답은 논을 얘기하고 과수원은 아니죠? 열매보다 있는 거 과수원 요 세 개를 합쳐서 농지 그러는 거예요. 농지. 그러면 왜 현황 지목과 법정 지목이 같아야 되냐면 이게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중개를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냥 가태료가 나와요. 그리고 건축을 했을 때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고 나중에 이게 면적이 작은 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공장지대를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그린벨트로 다 전담이죠. 그죠? 광주 인근에 산다를 어디를 만들어. 그럼 예를 들어 한편 오ля면에 가면은 에너지 빅그린 산단이라든가 저기 에너지밸리 있죠? 대촌에 에너지밸리를 그린벨트를 풀어서 미는데 그 옆에는 전부 논이란 말이에요. 전답이죠. 그 전답에다가 나는 그 에너지밸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사람이 내가 공장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공장을 허가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려고 나한테 중개 의뢰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쵸? 그죠? 그럼 중개 의뢰가 왔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논들을 물색하겠죠. 그런 의뢰를 받으면 그러면 그 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공장 허가가 날 수 있겠죠. 하나라도 불어가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그린벨트를 보고 공장을 지어주는 걸 딱 보고 등기부등을 딱 띄워보면 토지용을 딱 띄워보면 거의 전이나 답으로 돼 있어요. 공장 농지는 장으로 돼 있어야 맞는 거거든. 그건 뭐예요? 불법 건축물이다. 그건 중개에서도 안 되고 나중에 크면 과태료가 중개사한테 다 나오게 문제가 됐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한 예만 들어도. 그렇죠? 그래서 28개 지목이 있는데 목장 농지는 알죠? 네. 목장에 있는 거 우리가 그러면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런 것도 다 목장 농지라고 그래. 축사 같은 거. 자, 임야 산 있죠? 그렇죠? 다른 28개 지목 중에 임야만 어디에 나오냐면 임야도에 나와 있고 도면은 임야도를 봐야 되고 임야는 지적도에는 안 나와요. 임야도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장은 임야대장이 나와요. 이거 하나만. 나머지 27개 지목은 다 농지에 되고 농지법에 적용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지적도에가 나와 있고 아셨죠? 이거 하나만 그래. 임야는 뭐예요? 산이죠. 그죠? 산을 살 때는 임야는 되는 거예요. 자, 공장 용지가 아까 뭐예요? 공장 용지죠? 주차장 아까 주차장 얘기했죠? 자, 그리고 주유소 용지도 있고 창고도 있고 도로. 이 개념 중요하죠. 도로. 좀 중요한 거만 체크해볼까? 정교용지는 뭐 그다지 크게 여러분들이 제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사절지도 역사문화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불국사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는 거고 묘지는 한 번씩 보죠? 그쵸? 요로 돼 있고 잡종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잡종지는 뭘까요? 혹시나 느낌상 2번 이상이. 잡종이는 없죠. 네. 많은 것들을 허가를 낼 수 있는 내기 전의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주유소도 허가를 낼 수 있고 나중에 현지 변경을 했을 때
전답으로 주유소를 내기는 어렵지만은 요게 변경이 있으면 요걸 내기는 허가가 받을 수 있어요. 지목 변경에. 그리고 유원지 뭔지 알아요? 유원지. 유원지 우리 가면 호수 큰 호수 옆에 유원지라고 있겠죠. 그걸 유원지가 해요. 유원지 체육연지, 체육시설 같은 것들, 그죠? 공원, 이 공원 많이 있죠, 도시. 그쵸? 공원에 보면 하천은 뭐예요? 하천 알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 하천. 양어장, 양식장, 양어장. 유지는 뭘까? 저수지. 예? 저수지. 그리고 국어는 뭘까? 우리 시골 가면은 밭두렁에 물 내려가는 거 같죠? 농수로. 그죠? 농수를 국어 부르는 거. 국어. 염전은 뭘까? 우리 신안군 가면 많죠? 그죠? 염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지목별로 이것들 다 대한민국의 3,800만 필지가 전부 다 이렇게 진행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하는 것이 대지단은 대지를 체크하면 되고, 목장용자는 목장용자를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할 때 고객한테 확인 설명을 해야 되죠. 확인 설명을 할 때는 고객님 법정 지목이 지금 이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고 임장 활동을 가보니까 이거는 법정 지목 현안 지목이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과태료가 나서 이런 문제들이 건축허가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확인 설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도 뭐 하냐면 전으로 된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것은 다 전답이었죠, 옛날에. 이게 전답이었죠. 전답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대주로 바꿔가지고 현실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받고 지목 변경을 하기 전에 건축을 먼저 해본 거예요. 예? 먼저 해버렸으면 나중에 건축 지목 변경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때문에 신고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둬버린 경우가 있어요. 세금이 많이 나오고 대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대로 놔둬버린 경우가 있다고. 그것들은 이걸 띄면 대가 아니라 전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띄워봐야 된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여기 지목이다. 그러면 법정 지목은 어디서 알아야 되느냐? 어디 봐야 될까요? 법정 지목은 대장이라고 들어봤죠? 무슨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이렇게 이 용어들 좀 익숙해질 거예요. 토지대장이나 이 대장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어요. 두 가지가. 대장은 그죠? 이게 법적 공부자료입니다. 토지대장은 아까 임야대장 뭐가 나온다? 산. 임야 있죠? 산은 임야대장에 나오고 임야를 빼기 나머지 모든 27개 지목은 어디 나온다? 토지대장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대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현안 지목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불일치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공시법이라고 있어요. 공시법. 이 공시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불일치, 법전 지목과 현안 지목이 만약에 불일치했다. 불일치했을 때는 법률 위반이 들어가고 농지법 위반이 들어가고 공시법 위반이 들어가요. 공감리 구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예? 그러면 두 개의 위반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과태료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 과태료 누가 물어줘야 될까? 이제 이거 잘못 중개했어. 누가 물어줘야 될까? 중개사가. 중개사가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들어가면 중개사는 빠져나갈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처벌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공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한 10만 평을 공장으로 쓰고 있는데 안 바꿨다. 이걸 만약 발각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징역 가야 돼요. 이건 벌금으로 안 돼. 네? 가장 작은 게 벌금이고 좀 더 큰 규모가 크다.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죠? 뭐 그냥 가든에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전월선 이것들은 별로 면적이 별로 안 되잖아요. 공장을 그렇게 만약에 했다. 그런 것들을 만약 잘못 지금적이겠다면 징역사입니다. 징역. 벌금 최소한이 벌금이고요. 그리고 나서 원상회복 명령이 일어나요. 원상회복 또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목 하나를 몰라가지고 중개를 했다. 모르고 중개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수백 배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알면 무서운 거야. 모르면 용감한 거. 예? 알면, 예? 대신에 알면 무섭지만은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편한 게 없어. 이대로 하면 되니까. 그쵸? 처음에는 불편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정석을 맞춰주는 거야. 이것들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컨설팅 보고서에 넣어놓은 거예요.